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강세를 배우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들 잘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강의를 잘 복습해서 여러 번 들어주시면 더욱더 오래 또 잘 기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배워볼 강세 같은 경우에는요. 강세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냐면 말을 할 때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높낮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즉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할 때 로봇처럼 이번에 최근에 앞으로 나올 로봇들은 안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쵸? 뭔가 되게 딱딱하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뭔가 그 나라에도 그 나라 고유만의 억양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도 스페인의 원어민들의 그런 억양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걸 바로 강세라고 하게 됩니다. 우리 흔히 스페인어에서는 강세 법칙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에네스모 디두모라는 강세 법칙인데요. 네, 제가 지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끝에가 n으로 끝나거나 스페인어로는 ene가 되죠. 그 다음에 s로 끝나거나 에세로 끝나거나 또는 모음으로 끝나게 되면 뒤두모 뒤에서 두 번째 모음에 강세가 들어간다. 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리브로라는 단어로 볼게요. 자,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끝에가 뭐로 끝났나요? 네, 오로 모음으로 끝났죠. 그러면은 에네스모 디두모 법칙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요. 뒤에서 첫 번째 모음은 오고요. 뒤에서 두 번째 모음은 이. 그쵸? I가 되죠. 그러면 이 I의 짝대기 표시를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짝대기 이 틸데라고 하게 되는데 이 틸데 강세 표시가 들어가면 이 부분을 가장 높고 세게 발음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라는 리브로라는 단어는 강세를 어떻게 살려줘야 될까요? 그쵸? 리브로, 리의 강세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얘를 우리가 마음대로 리브로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어요. 한다고 해서 누가 혼내는 사람은 없겠지만, 원어민이 들었을 때는 뭔가 다른 단어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강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강세 법칙 뭐였다고요? 에네스모 디두모. 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에네스모 디두모. 네,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되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법칙으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법칙은 나머지는 마지막 모음에 강세가 들어간다 라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즉, 1번 강세 규칙 에네스모 디두모에 해당하지 않는 아이들은요. 다 제일 끝 모음, 마지막 모음에 강세가 들어가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호텔이라는 단어는요, 강세가 어디 들어갈 것 같으신가요? 아무래도 끝에가 자음, 엘레로 끝났죠. 그러면 얘는 에네도 아니고, 에세도 아니고, 모음도 아니니까, 마지막 모음인 엘, 그쵸? 에에 강세가 들어가죠? 그럼 강세 표시 찍어서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죠? 그쵸. 네, 우리 한번 호텔이라고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아츠는 스페인어에서 묵음이기 때문에 오텔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텔. 네, 잘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강세 표시가 없더라도 이 에네스모 디두모 법칙 그리고 나머지는 마지막 모음에 강세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 이걸 잘 기억하고 있으면은, 단어를 읽을 때, 자연스럽게 강세를 살려서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강세 법칙만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불규칙은 강세가 찍혀져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커피 또는 카페, 네, 카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원래는 우리가 한번 NS모, 디두모 법칙에 의해서 생각을 해보면 에라는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디두모, 뒤에서 두 번째 모음인 아의 강세가 들어가서 카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얘는 태어날 때부터 강세가 뒤에 붙어서 태어났어요. 즉 에에 붙어서 강세가 태어났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알겠어, 맞춰줄게 하고서 카페라고 읽어주게 되는 거죠. 즉 불규칙인 경우에는 이렇게 틸대 표시, 강세 표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가장 세고 높게 발음을 해주시고 쓸 때, 네, 장문하거나 이럴 때도 강세 표시가 들어가 있는 거는 넣어서 해줘야 되는 네, 그런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세 세 가지 법칙 다시 기억해 볼게요. 첫 번째 법칙 뭐였죠? 네, NS모, 디두모. 두 번째 법칙은 네, 1번에 해당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마지막 모음에 강세가 들어간다. 세 번째는 네, 불규칙은 강세를 찍어서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해준다. 라는 세 가지의 법칙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세 법칙 별거 없죠. 그런데 우리가 쓰다 보면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면 단어에 모음이 두 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중모음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강모음과 양모음이 합쳐져 있는 형태를 보통 얘기를 하게 돼요. 이제 스페인어에 있어서 모음은 아, 에, 이, 우 5개가 있죠. 근데 여기에 강모음도 있고 양모음도 있어요. 즉 강한 애도 있고요. 그다음에 약한 애도 있어요. 근데 강모음과 양모음은요. 각각 이름이 하나씩 더 있어요. 뭐냐면 강모음은 개모음이라고 하는데 이 개는 열릴 개가 되는 거죠. 입이 열리는 모음이다. 개모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모음은 폐모음이라고 해서 입이 닫혀지는 모음이다. 라고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모음, 즉 개모음에는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한번 보면은 자, 우리 한번 5가지 모음 발음해 볼까요? 아부터 가보자. 얘는 입이 되게 크게 벌어져요. 그쵸? 그래서 얘는 강모음, 즉 개모음이 돼요. 그럼 에 해볼까요? 에. 네, 여전히 크게 벌어져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얘도요, 강모음, 개모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는 좀 아나 에보다는 이 좁아진 느낌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는 양모음, 폐모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네, 뭔가 작아지는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뒤에 나오는 우를 먼저 해볼까요? 우 해볼게요. 우. 네, 맞아요. 오보다 우가 더 조그매지죠. 그래서 우는 양모음, 폐모음이 되고요. 오는 개모음, 강모음이 됩니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더 오래 기억하실 수가 있겠죠? 자, 강모음과 양모음을 나누는 이유가 만약에 단어에 모음이 2개가 들어가는데 강모음과 양모음이 들어갔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강세를 강한 쪽에 넣어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런데 이거를 생각하기가 조금 번거롭다. 이거 언제 다 기억하고 있어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강세가 모음이 2개가 있으면 뒤쪽에 위치하긴 하거든요. 꼭 그런 건 아닌 단어들도 있지만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뒤에를 살려주면 된다라는 점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단어 네, 뿌에도라는 단어는요.
I can, 내가 할 수 있다 라는 단어예요. 네, 동사가 돼요. 그런데 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puedo라는 동사 보면은 얘는 강세가 어디 들어가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o로 끝났어요. 끝에가. 그러면 NS모 뒤두모 법칙에 의하면 뒤에서 두 번째 모음이면은 에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에 찍히는데 우에가 같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럴 때 사실상 우에는 붙어있기 때문에 이중모음이라고 하나로 간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랑 에 중에서 누가 강모음이죠? 네, 약한 자와 강한 자가 붙었을 때 강한 자에 강세가 들어가게 되죠. 맞아요. 우는 양모음이었고요. 에는 강모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에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강모음과 양모음까지 우리가 알고 계시면 더욱더 완벽하게 강세를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문장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제가 한번 이 문장을 말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먼저 하면 강세가 들어가니까 이 제시된 문장, 네, 이 문장에서 강세가 어디에 각 단어마다, 각 마디마다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눈으로 살펴주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저와 함께, 네,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어디에 강세가 들어가야 되나요? 네,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뒤에서 두 번째 모음인 그래서 얘는 읽어주게 되면 빠빠 이렇게 될 것 같지만 뒤에 강세가 붙어있죠. 그래서 얘는 빠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빠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단어는 모음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면 그 하나인 모음에 그냥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본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빤도 마찬가지로 모음 하나죠. 그래서 거기에 강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단어는 어디에 강세가 들어갈까요? 네, 맞습니다. 아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아에 들어가게 되죠. NS모 뒤두모 법칙에 의해서 빠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은 네, NA로 끝났어요. 네, 그렇지만 이에 강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빼삥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문장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빠빠가 본, 놓는다, 빵을 따라. 누구를 위해서? 전치사 호에 해당하는 아이고요. 빼삥을 위해서. 네, 그래서 얘를 빨리 해보면 한 문장으로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빠빠, 강세 살려서 다시 한번 빠빠, 본, 빤, 따라, 빼삥.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어로 간장공장처럼 발음 연습하는 그런 네 문장이에요. 그래서 피 발음을 또 연습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빨리 해주게 되면 빠빠뽕 빰빠라 빼삥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해볼까요? 네, 조금 더 빨리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통해서도 자연스러운 강세를 살리면서 원어민이 하듯이 네, 자연스러운 높낮이를 가지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세도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강세 부분을 연습을 해봤는데요. 스페인어 속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스페인어 속담들을 가지고 한번 강세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네, 살짝 속담들이 나와 있는데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되고 교재에 나와 있는 문장들로도 한번 강세 살리는 연습을 해보시면서 원어민의 듣기 파일과 함께 내가 제대로 강세를 살려서 말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Gracias!